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미리 공지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육아와 관련된 사실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죠? 어떻게 보면 육아를 한다는 것이 육아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옆집 아줌마의 관계, 내 아이 친구들, 엄마와의 관계, 내 아이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그 안에서 겪는 나의 감정의 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육아가 흔들림, 부침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육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나에게 역할 부담을 지어준 그 부분만 하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육아라는 것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사실 성과라는 것이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딱 성취하고 나면, 혹은 손님 고객을 한 명 더 이렇게 모시고 나면, 혹은 하여튼 그 무엇이든 어떤 다음 단계가 보이고 끝나는 일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적어도 그런 일이 아니라면 퇴근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할 때는 단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일상과 연결되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 사이에서의 고민도 각자에게는 다른 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고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제 20년 이상의 육아 경험과, 그리고 3,000권이 넘는 독서와,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그것이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아니면 조금 안타까운 사례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내린 결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저의 이야기와 한 20초 정도의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테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궁금한 부분들이 다른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 참 많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없으신가요? 다 잘 키우시나요? 어렵지 않나요, 육아가? 아이고, 저는 애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박스 안에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죠. 좀 이렇게 화면이 좀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장롱 앞에서 지금 강연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질문이 올라왔어요. 둘째가 로봇 역할 놀이를 원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본으로만 해야 좋아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길게 놀아주기가요. 자, 이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둘째가 몇 살인가요?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둘째가 어떤 놀이를 하기를 원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역할 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놀이를 아이가 정해주었고, 그리고 그 역할 놀이 안에서도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이가 다 판을 짜주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아이는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자꾸 엄마가 해, 엄마가 해, 엄마가 생각해, 엄마가 해 라고 해서 아이가 주도성이 없을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내 아이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굉장히 멋진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잘 키워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죠?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왜 나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통제받은 경험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IHS4924님께서는 왜 그게 힘들어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한번 이야기를 또 적어봐 주세요. 6살. 그죠? 음. 댓글이 올라오는 동안 기다릴게요. 6살.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욕구를 맞춰주는 것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음, 엄마가 지쳤을 경우에 지금 지금까지는 참 잘 키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어 그쵸. 그런 것들이 힘드실 수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고민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해달라는 것들이 나에게는 내 고민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와 함께 논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라는 마음에 올라와서 지금 아이에게 놀아주는 것이 유독 최근에 들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 IHS님은 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힘드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LH인가? 하여튼 LHS님이 어떤 방향으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아이고, 그죠, 그죠. 음, 저희 부모님과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듯하다. 착한 첫째였다. 그죠? 내 욕구를 발산하기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욕구를 내뱉는 아이를 장시간 바라보는 일조차도 힘드실 수 있어요. 음, 음, 그쵸. 그쵸? 그런 이유도 있고, 내가 노래에 집중하지 못하네요. 그쵸? 이것저것 할 일이 자꾸 떠오르고. 이럴 경우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실질적인 방법. 나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쵸? 그렇다면, 놀기는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은 제한을 두고 한번 놀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로봇놀이 하자고 하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이 30분일지 1시간일지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할 수 있겠다. 1시간 정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에게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가 이 로봇 놀이 끝나고 나서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맛있는 밥을 차려야지 또 우리가 먹고 건강해질 테니까 엄마가 설거지하고 밥할 수 있게 딱 30분만 놀자. 딱 1시간만 놀자라고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놀아보세요. 그럼 엄마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티기가 쉬워요. 물론 그 30분이나 1시간이 되었을 때, 자,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어. 그러니까 끝! 하고, 마치 미련 없는 듯, 나는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 너의 욕구와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난 약속했던 거 지켰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너야. 라고 성질내면서 일어나시지 마시고, 1시간을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한 50분 전에, 자,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쵸? 10분 남았다. 우리 10분 더 열심히 논 다음에, 엄마 밥하러 갈게. 라고 미리 예고를 좀 해주시고, 아이가 즐거운 놀이에서부터 곧 벗어난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1시간을 채우시고, 아이가 너무 그 1시간 넘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더 하고 싶어 한다면 정말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 5분만 더 놀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5분만 더 놀 수 있게 엄마 놀아줄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가 밥을 먹어야지 또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 몸에 체계가 받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수 있게 또 밥을 하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엄마도 쉬어야지 체력이 생겨나서 너한테 화를 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약속 시간을 정해 본 다음에 놀아보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내가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와 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나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엄마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도 공부를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과거에 놀지 못했지만 지금 너무나 놀아주고 싶고 놀이가 아이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놀아주고 싶은데 잘 놀아지지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근데 질문했던 부분은 아이가 정해주는 로봇 활동이 힘들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힘든지를 내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실 내 안에 그러니까 자문자답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답이 음성으로 들려와요. 마치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내 안에 신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왜 싫은지를 계속 물어보면 난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막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놀아줬단 말이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놀았어 라는 메시지가 들릴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그만 좀 해. 적당하게 해.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원하니? 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을 아이에게 뱉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안전할 때 나의 이야기와 음성과 분노와 서러움과 눈물 한을 누군가 잘 보지 않게.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잘못 전달이 되었을 때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맞았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감히 얘를 낳아준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할 수 있어. 아픈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로 받는 고통도 정말 엄청나게 아픈 고통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혼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건 분노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끄집어내는 말일지라도 아이는 그 말을 엄마 입에서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감정을 발산하면서 발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만분의 1초로.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막 담다가 더 이상 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쓰레기통을 다른 큰 쓰레기통이나 그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은 누르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거예요. 기쁨도 만약에 아이의 사랑을 받아왔어. 아이가 뭘 잘해왔어. 내가 뭔가를 잘했어. 기쁘다. 잘했네. 이거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감정은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슬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겠죠?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발산하지 않으면 억눌려진 감정은 반드시 만분의 1초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순간 상대에게 전달이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동시에 해보는 것을 꼭 두 가지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IHS님 그쵸 그쵸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저도 엄청나게 눌려있던 사람인데 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막 해버렸거든요. 그 상처도 굉장히 컸어요.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던 엄마가 막 말로써 남편 아빠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겐 아빠잖아요. 전 남편이고, 쌓아놓은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에게, 언니에게 했던 말들을 통해서도 상대 자매들이 상처받았던 너무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공간에서. 오케이. 네, 질문 답변 그쵸? ILHS4924님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또 위로 한번 올려가지고 그동안 어떤 질문이, 사실은 제가 이게 익숙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글들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질문이 뭐였냐면, 작가님 책 읽고 있어요. 네, 어떤 책 읽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초등 때는 놀기를 많이 했다는데 공부는 시키지 않으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초오나마.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작년인가 되게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오랫동안 이름을 날렸던 책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강남 대치동 사교육 1번지에서 아주 많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으로 단련되어서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난지 놀라운지 역시 사교육시키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던 그 논술 선생님이었나? 그분이 썼던 책이잖아요. 공부머리 독서법이. 그분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그 아이들이, 왜 그 뛰어난 아이들이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그 비율이 확 떨어지고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더 확 떨어지고 그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것의 공부 머리가 바로 독서에 그 힘이 있다. 읽고 이해하는 것, 사고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뭐 본인의 방법으로 많은 케이스들을 좋게 했다, 혹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머리 독서법 내용이. 저는 그분의 책을 읽기 훨씬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을 가지고만 반출을 해보아도, 제 친구들을 봐도, 친척들을 봐도, 초등학교 때 뛰어났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그걸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라진 아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사라졌던 아이였었거든요. 저는 계속 공부를 못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잠깐 잘했고,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완전 폭망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주변 친구들도 바라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바라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초등학교 때 공부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저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기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문제집을 푼다고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 끝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이라는 환경을 주고, 놀이라는 환경을 주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 책은 아이의 지식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면, 놀이는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고력,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통해서 알면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인간이 살면서 가져야 하는 능력들은 저는 실질적인 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놀이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책과 놀이라는 환경,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이번 독서법 제가 11월 초에 나오게 될 텐데, 그 책에 제가 그 과정을 쫙 써놨거든요. 정말 그렇게만 지켜보시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지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끌고 갈 수 있어요. 물론 감성도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책과 놀이와 대화거든요. 그거 세 가지만 정말 잘해주시면
저는 이 아이가 뒷심을 발휘하고 성장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해요. 다만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을 초등학교 때 할지, 중학교 때 할지, 고등학교 때 할지, 대학 가서 할지, 직장 생활하면서 할지는 모든 아이가 똑같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엄마의 기다림의 싸움이겠죠. 엄마는 환경을 주고 아이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낼 수 있는 자질을, 기본을 채워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발휘하는데 엄마가 기다림으로 그리고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주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정말 너무나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든 그 아이는 잘 살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 학습지도 마찬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나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건 저의 그 전의 책들, 영재 레시피나 엄공, 아공 책을 보면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게 첫째와 셋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우리 첫째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한 반학기 정도까지 안 했었거든요. 거의 3년 반 정도를 3년 반, 4년 가까이 그럼에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과거에 제가 주었던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릇을 만들어 놨던 거죠. 아이의 역량을. 그게 학원으로 돌렸을 때 그 아이에게 과연 얻어질 수 있을까? 그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최대한 얇고 넓은 지식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수능 시험을 칠 때는 깊고 얕은 깊을 필요 없어요. 얕은 지식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학원으로도 통과라는 표현보다는 학원으로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았고, 다양한 정말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길 바랬고, 자신을 믿으면서 크길 바랬고, 해서 그런 책과 놀이, 대화라는 환경을 주었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의외로 문제집을 해달라고 해서 수학 문제집 한 권, 큰아이 막내 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쯤이었나 그때 그거를 매 학기마다 수학 문제집 한 권, 뭐 심화도 아니고요, 기본서 한 권, 문제집도 아이가 고르라고 아이에게 고르라고 해서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환경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초 남자아이 그쵸? BHGUNHYANG 95님 떠듬떠듬1죠. 제가 지금 이게 가끔 뭐 눈이 자꾸 침침해서요. 자, 하여튼 그래서 사춘기 시작인데 공부하란 말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전에도 공부하라는 말을 했었고 아이가 그 말을 잘 따르다가 최근에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안 하는 건지, 그전에도 그냥 책이라는 환경을 주고 대화를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왔던 아이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이 아이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지가 궁금한데 지금 BHE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답을 들려주실지 제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BH님 BH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대답해주세요. 대답.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치, 맞아요. 좋은데 남아 스케줄대로 했다가 사춘기가 오고 안 한다. 자, 여기서 정말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요. 모든 존재는, 모든 아이는 자기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 아이가
자신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노는 것만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친구 사귀고 노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자신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 아이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막연해서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서 아직 어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부모와 성인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마음을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그전에는 스케줄대로 잘 움직였던 아이, 착하고 아마도 책도 읽고 어머니께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셨고 그 기본적인 것들은 담겨 있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년이잖아요. 살면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라면 지칠 법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그쵸? 딱 제 시간에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쵸? 쌓아놨다가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음식 시켜 먹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라면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아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나도 한번 그것이 서로 게임일지라도 놀이일지라도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와 함께 정말로 진정한 소통을, 내가 원하는 소통을 아이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아이와 연결되는 소통을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무수한 엄청난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을 하려면 머릿속이 텅 비어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인이 들어가야지 아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엄마와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아이를 조금 해라 하는 것을 좀 푸시를 놓아서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한 3년 정도, 다만 대화의 끈을 가져가고 경험의 끈을 가져가고 책이라는 환경을 깔아준 다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선택은 물론 어머니이시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스케줄대로 움직여왔고 이 아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멋진 모습, 우등생에 가까운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내 방법이 그렇게 틀렸다는 생각 없고 나름 좋았다, 이 방법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아이가 지쳤다는 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건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상과 대화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공감했다가 또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것은 아이 마음에 공감했다가, 말을 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면 엄마가 원하는 걸 더 밀어 넣었다가, 아이가 좀 하는 것 같으면 좀 웃었다가, 또 아이가 삐뚤어질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는 것을 삐뚤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또 아이가 원하는 걸 줬다가 이렇게 계속 밀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셔도 좋은데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기초 없이 무너질 것 같아서 놓아주기 두렵네요. 그렇지. 대부분이 지금 BA, GE 님처럼 생각을 하셔서 못 놓아요. 그런데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책도 있고요. 엄마가 한번 학습지를 좀, 그러니까 육아서인데 그 유치원생 육아서 말고 초등생 육아 말고 중고등학생 육아서들이 있거든요. 학습법에 관련된 책.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부머리 독서법도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수학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고3 때 수학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고3은 요즘 우리가 수시가 너무 빨리 시작되었잖아요. 그 책은 좀 오래됐고, 그래서 한 고2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수학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오해가 기본이 탄탄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에게 1부터 10까지를 알려주는 일은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1부터 10까지를 가르치는 일은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기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기본을 습득하는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것이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는 더 빠르겠죠. 그리고 사고력과 이해력이 있는 아이는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무턱대고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로 아이를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이가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게 공부머리, 무엇이 가능해질 수 있는 털을 주자는 거죠. 그것이 책과 대화와 놀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두려움은 엄마의 두려움이거든요. 만화책만 읽어도 고3 때, 고2 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는 애 되게 많고요. 엄마의 두려움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분량보다 정말 아이가 즐거워하는 독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여유롭게 맛있는 간식 많이 해주시면서요. 한 번씩 산책하시면서 엄마는 가을 날씨 지금 좋아요. 저녁에 한번 산책시키면서 소화도 시키고 그 산책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그 대화가 이제는 공부 좀 해야겠니의 대화가 아니라 요즘 무슨 책 읽어? 무슨 게임해? 어땠어? 이런 대화요. 모든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해요. 잘 되길 바라고.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도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도 두려운데 엄마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될 줄 아니? 라고 엄마가 저주를 이미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먼저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할 아이는 많지 않아요. 아이의 성향이 순종적이고 착했다면 더더욱 그래요. 오히려 말 안 듣고 반항꾸러기라면 부모 말 안 듣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 생각대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 시작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에 따라서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아이를 온전히 품느냐에 따라 이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을 잘 못 받아주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3년 반, 4년 지나서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5년도 됐어요. 저희 막내는. 그렇지만 결국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저는 여기까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어머니의 몫이지만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물 한 잔만 잠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민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올라가 보면, 음, 음, 아, 어제 통화한 규민이 엄마인데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 있으시면 인생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육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나중에 제가 11월에 독서법 책이 나오면 꼭 그거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잘 되지 않는 그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라면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이 책이 제목이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제가 읽었을 때만 해도 독이 되는 부모였는데 지금은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마라란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책을 많이 안 읽으셔서 책 읽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가급적 쉬운 내용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이 어떻게
다가갈지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례들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내가 어떻게 양육되어졌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 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어떠셨는지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머나 벌써 5시 35분이 넘었네요. 어머니. 또 막상 질문 답변 받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금방 간다 그죠?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제가. 질문에 집중하느라고. 아이고 그쵸. 빨리빨리 질문을 다음에는 요이 땅 하면은 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쵸. 오늘도 함께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더 올려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아쉽지만 다음에 꼭 다시 참석하셔서 오늘 순서대로 질문을 읽고 해봤었는데 그죠? 다음에도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안녕.